여행은 즐거운 방식으로 우리를 저만치 돌려세운다. 지루하고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풍토, 이국적인 표정과 부딪히다 보면 가슴속에선 짜릿한 폭음과 함께 불꽃이 터진다. 하지만 거기에 감탄하는 건 우리가 다름 아닌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광은 삶에 너무 깊이 끼어들지 않기로, 개연성 없는 농담처럼 유쾌하기로, 후에 돌아갈 남루한 진짜 생활을 위하여 사진첩의 얇은 낭만에 머물러 주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다. 그 얄팍한 계약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사물의 본래색을 파괴하며 모든 걸 연극으로 전락시킨다. 박형서의 소설 새벽의 나나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 오늘은 문학청년들이 뽑은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김중혁 소설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네. 이 고요한 밤을 확 찢어주시는 박력 있는 목소리셔서 좋습니다. 네, 저 같은 저음이 찢을 수 있을까요? 요만큼 찢어진 거 아닌가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인사할 때마다 늘 약간 쑥스러운데요. 늘 하는 말이 있죠. 소설을 쓰는 김중혁이라고 합니다. 라는 가장 겸손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겸손하셨나요? 그런가 봅니다. 그 소설을 쓰는 분이시죠? 동시에 네. 소설 이외의 것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건 이따가 추후에 궁금한 점들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 너무 덥고 여름이 긴데요. 잠깐 저희가 그 백스테이지에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더워서 네. 이렇게 더운데 나는 왜 문학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35도가 넘으면 문학을 금지해야 한다. 법으로 발의를 하고 싶어요, 진짜. 저도 땅땅땅 저도 그림, 문학, 뭐 예술 활동을 다 금지시키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5도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문청분들을 포함해서 김중혁 작가를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만큼 아마 이 더위를 이길 만큼 김중혁 소설가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청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로 선정이 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작품에 대한 인기, 아닐 것 같고요. 인지도 이런 것이 높다는 뜻 아닐까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써도 작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케이스로 만약 그렇다면 그 어떤 하한선은 어디일까 그런 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지금 극 겸손을 넘어서 근데 저는 실제로 뭐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작가라는 이미지에 부합되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작가 하면 왠지 좀 진지하고 이렇게 막 엉덩이로 소설을 쓰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관객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작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요 이미지인가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뭐 작품 활동 외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시대의 작가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작가를 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저를 만나고 싶어
싶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약간 무서워요, 사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되게 정답일 것 같아요. 뭔가 미천을 드러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형 작가이실지도 모르겠어요. 동시에 그 문학을 좋아하고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또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학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으시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손재주도 있으시고.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지만 사실 21세기형 작가가 아니고 50년대, 60년대형 작가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해서 작가라고 하면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정말 그랬었죠. 돈 안 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작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시대 작가라기보다는 옛 시대의 작가인데 새롭게 이렇게 발굴된 그런 경우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S를 통해서 문장의 소리 이 공간에 작가님께 궁금한 점들 많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 먼저 소개하는 걸로 오늘 이 시간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는 문창과를 졸업하고 등단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백수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설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고역이 돼가는 기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인 김중혁 작가님께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000년도에 등단하셨으니까 16년째 소설가로 활동 중이시고 많은 작품집을 내셨는데 어떠세요? 그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시절, 지금 이소연 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시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타임머신을 타고 싶진 않고요. 너무 싫었기 때문에. 왜 싫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싫었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았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뭘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시험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특별한 경우인데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친구인 김현수 작가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93년에 데뷔했으니까 뭐 저보다 7년 빨리 데뷔를 했는데, 저는 그때 놀고 있었습니다. 주로 백수. 백수인데 거의 뭐 밤에는 술 먹고 낮에 또 술 먹고. 백수. 백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근데 백수 굉장히 바쁜데.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나름 그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약간 질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데뷔를 하고 저는 막 그 시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뭔가 친구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뭘까? 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술을 먹으러 갔고 또 술을 먹고 그랬는데, 그 질투와 약간 무기력함과 그런 컴플렉스 같은 걸 어떻게 이겨냈는가 생각을 해보면, 달리기의 비유를 하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마라톤 뭐 그러는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출발에서 똑같은 꼬린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른 출발점과 다른 꼬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생은 조깅 같은 게 아닐까. 자기가 편한 시간에 달리다가 만나면 인사하고 뭐 한 5km를 달리는 사람도 있고 더 멀리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내 거를 해야 되는구나,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0년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 마음이 그래도 편했던 게, 김현수 씨가 했던 뭐 대단한 작품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작가를 순위를 매기지 않잖아요. 모든 작가가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데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풀어지면서 내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잘 못하고 다른 작가의 작품은 다 좋아 보이고 거기에서 내 걸 찾아내는 과정이 아마 그 말씀하신 습작 기간을 이겨내는 비결이 아닌가 싶고, 습작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신의 작품이 습작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이든 아니든 작품을 네. 쓰는 거지 습작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습작이라는 생각 대신에 정말 자기 내 거 작품을 남긴다. 대단한 걸 예. 쓰고 있다 자기가. 남들은 아직 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뭔가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이소연님. 가게 하나 차릴까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뭔가 또 다른 잡을 하나 벌써 생각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가 주변에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기폭제인 것 같네요. 네, 그죠? 네, 네. 문학을 하는 사람, 혼자 문학하기보단 문학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질투로부터 시작되는 이 지금은 김현수 씨가 제 작품을 안 읽거든요. 서로 작품을 안 읽어요, 일부러. 네. 왜냐하면 싸울까봐. 그런데 그때는 제 작품을 읽었었거든요. 읽고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고 새롭다. 그런데 등단은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 자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랬을 그게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좋았어요. 그게. 그게 그랬을 것 좋았던 같아요. 게 등단이라는 어떤 제도에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글을 쓰고 자기만의, 있는 친구가 새롭고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단 한 번도 신춘문예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춘문예에서 안될 저를 거라고. 뽑아줄 일이 없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예지나 이런 쪽으로 주로 이렇게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우연히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 분명히 또 그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문청들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신춘문예용 작품이 있고 문예지용 작품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합평을 하거나 어떤 사설을 받는 자리에 가면 이거는 신춘문예용이고 뭐 이렇게 규정을 내려서 작품 세계를 좀 구분지어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작품을 나눠 읽고 얘기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거의 유일하게 김현수 씨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문예창작과를 다니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혼자 말하자면 독학을 한 거여서 지금도 신춘문예용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네 건 신춘문예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김현수 씨가 했으니까 아는 건데 그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술을 안 드셨어요? 어떤 저 같으면 또 그래 고맙다 이러면서 또 상처받고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네. 그날 술을- 술을 엄청 먹었을 것 같은데요. 네, 술은 먹었겠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드셨나 보네요. 네. 그러면 어제도 김현수 씨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먹었겠죠. 네. 요즘은 좀 일찍 헤어지세요? 요즘 좀 일찍 헤어집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나이가 있고 또 하니까 네, 그 이소연님께 쓰는 일이 고역이죠, 사실 그죠. 네. 근데 고역이 되어가는 과정이만큼 얼만큼 마음이 지옥이겠어요, 이분께. 어떠세요? 계속 소설을 쓰기 위해 가장 필요한 팁이 있다면 이소연님께 아까 말씀하신 네. 것에 덧붙여서 명쾌한 답을 한번 주시죠. 네. 요거 제가 답할 수 있죠. 소설을 쓰는 게 고역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컴퓨터에 앉는 게 두려워지고 앉아가지고 빈 화면을 보면서 "헉, 뭘 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설은 없어지고 말거든요. 제 생각에는 소설은 엉덩이로 쓰는 게 아니고 등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엉덩이로 앉아서 모니터를 바라본다고 해서 소설이 써지는 게 아니고 누운 채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완성이 되고 막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고 나면 딱 앉으면 써지는 문장들이 생기거든요. 등 이론을 지금 새롭게 제시하시면서 네. 누워 있어라. 네. 35도가 넘어가면 일단 문학 금지법을 발의하신다고 그럼요.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워 있으면 그냥 숙면을 취하거나 뭔가 이 쪽잠을 자거나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소연님께 네, 재미있는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누워서 그냥 천장을 봅니다. 그러면 천장에 막 문장들이 떠다니거든요. 그 문장들이 말이 되는 문장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잠이 옵니다. 그러면 또 잡니다. 그리고 또 백수만이 할 수 있는 그쵸. 네.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책상에 앉았을 때 정말 신나게 글을 쓰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글을 쓰는 게 재미있지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막 떠오르는 건 없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저는 이미 쇼핑몰에 가 있고 아니면 다른 걸 사고 있거나 뉴스에 가 있거나 왜 박보검 걸 검색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건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오랫동안 준비하면 빨리 쓸 수 있고 즐겁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으로 쓰는 게 등으로 쓰거나 잘 안 써질 때 또 하나의 팁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그러니까 바깥의 풍경들이 빨리 지나가는 어떤 환경이 있으면 인간이 의외로 단순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변화가 많아질수록 아이디어가 좋아지거든요. 그런 어떤 비법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도 누워 있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이 사는 곳은 부산이고 이 공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2시간 반에서 아니 3시간 정도 가까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기차를 타잖아요. 진짜 고속철을 타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엄청 많은 생각과 네. 엄청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소연님께서는 당장 서울역으로 가셔서 네. 기차를 타보시니 네, 서울역은 좀 멀 수 있으니까 그냥 노선이 괜찮은 버스. 버스를 하나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지금 에어컨도 너무 빵빵하고 그럼요. 버스 최고죠. 최고죠. 돈을 네.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정말 버스에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좌석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쓰면 되게 잘 쓰셨어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 좌석버스 맨 뒷자리에서 꺼내놓고 쓰시는 요즘에 사실 휴대폰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너무 좋죠. 이소연님 힘내시고요. 아, 서호준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김중혁 작가님 글 쓰는 에너지 충전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독서는 빼고요. 뭐 이러면서 오늘 무슨 컨설팅 이런 쪽에 나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문청들이 정말 궁금한 네.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독서는 재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의 소모가 엄청나죠. 그럼요. 왜 책을 봐요? 그 재충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뒤에 작가들에 대한 오해가 상당 부분 네.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책을 보는 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책을 보는 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작가가 책을 보지 않고 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대에 책을 보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이거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그 함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넓고 얕게 팔려고 해요. 소설가는 일단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분야가 많아야지 그걸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데 뭐 드라마, 영화, 음악, 다큐멘터리, 뭐 예능 프로그램 그 모든 것들을 대충은 다 알고 그 세계를 체험을 해 놔야지 어떤 소설을 쓸 때 뽑아낼 수 있는 소스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평소에 자신만의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어 놔야 하는데 책일 때가 제일 좋긴 하죠. 하지만 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배들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고기잡이 배를 타고 막 그랬었다고 전설로 왕년에, 네, 전설로 맞아요. 전해지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최대한 문화적인 체험 아니면 인간들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경험해야 될 것 같고요. 잡스러워져라 이게 네, 팁이군요. 네. 말하기 약간 힘든 말인데 약간 잡놈이 되어야 한다라는 저만의 표현법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학을 하는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국한되지 않더라도 정말 잡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잡학을 잘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뭘 집중해서 뭐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죠? 독서 말고 그러면 이 김중혁 작가님이 답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 잡스러움 중에 그러니까 어떤 잡을 가장 네, 거기 다 나와 있는데요. 뭐 다큐멘터리 보는 걸 일단 되게 좋아하고요. 온갖 다큐멘터리들을 보고 있으면 동물의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동물도 있고 뭐 최근에 또 막 얘기도 되죠. 넷플릭스에 보면 다큐멘터리가 좋은 게 꽤 많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보고 드라마도 볼 때도 있고 저는 남의 대화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옆 테이블에 뭔 얘기 하나 그러면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요. 뭐 사기 당하신 분, 뭐 친구가 뭐 어떤 사고를 당하신 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마다 말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감탄사를 많이 쓰시는 분, 그리고 어순을 바꿔 제가 얘기하시는 분 등, 많이 하는 사람이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나면 대화를 쓰거나 누군가를 이제 묘사할 때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 저는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에서도 제가 또 아이디어를 찾고 하기 때문에. 그 앞서 문청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 첫 번째 초대 손님인 안현미 시인께서도 안테나를 늘 세우고 있다. 문학으로 향할 수 있는. 김중혁 작가님께서도 네. 어떤 일을 하든 뭔가 그런 방향의 안테나가 아. 세워져 있는 셈이겠네요. 안테나라고 그러셨어요? 안테나라고는 그럼 딱히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안 바꾸려고. 하셨어요. 공유기 이런 걸 바꿔야지. 이런 거 아재 개그 아니에요? 왜 이게 왜 웃어주시려면 확 웃어주시고 안 웃어주시려면 아니, 이게- 정확히 냉정하게 안 웃어주셔야 아니 이게 돼요. 왜 아재 개그입니까? 네,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는데. 공유 네. 우리 인터넷 공유기 모르세요? 와이파이 다 터지고 있어요 지금. 빡빡 터지고 있어요. 네, 그 김중혁 작가님이 지금 워낙 달변이시고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 현장에 있으신 관객분들에게 질문하실 시간을 먼저 좀 드릴까 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인내심이 왜 이렇게 부족하세요? 지금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기회를 없네요. 줬다가 없네요. 없는 것처럼 하고 다시 한번 주면 할 걸 하다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거 봐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기 소설가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그 이광수 그 작가라든지 최남선 작가들에 대해서 그 문학을 재평가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약간 친일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의 문학이 그렇게 바르게 평가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문학에 대해서 이 사람의 문학에 대해서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사상을 개입시켜서 볼 것인가, 그거를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인가, 그거 소설가님이라면은 조금 가볍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가볍게 했다가 큰일 나죠. 질문이 조금 무거우니까 가볍게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기사를 못 봤고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광복절을 맞이하여 그런 기사겠죠. 가볍게 말을 하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냥 그런 재평가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누군가가 하는 건데요. 작가들은 그냥 당대를 살고 당대의 어떤 공기들을 문장으로 옮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 역시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치열하게 이 시대를 고민하고 이 시대의 문제들을 문장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걸 후세에 바라볼 때는 굉장히 치밀한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라의 상황도 있을 테고 민족적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거기에 알맞은 치밀한 재반 조건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은 작가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작가는 그냥 당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재조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저를 재조명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대평가 고의라는 네. 왜 문청들이 만나고 싶어하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그 지금 말하신 부분은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 그거를 또 제가 어떤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여서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관련된 글을 하나 써가지고 충분한 검열을 거치신 후에 네. 그 작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맞아요. 그러는 게 말은 그냥 한번 나오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수습이 거잖아요. 잘 그래서 되기 어렵죠. 예. 작가들은 문장으로 자기 생각을 내보낼 때 여러 번 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퇴고의 과정이 거친 것만 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는 말들은 다 농담이고 거짓말이고
진지한 이야기 아니다라는 얘기를 알아두시면. 네. 이 저희 기회가 된다면 김중혁 작가님께 문장으로 오늘 있었던 대화를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있는 듯 없는 듯한 네. 네, 구름처럼 흘러가는 방송으로 질문이 있으셨으니 현장 질문 있었으니까 SNS에 올렸던 질문 다시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김중혁 작가님이 이 문장의 소리 DJ도 하시고 네. PD 생활 활동도 하시고 그 외에 뭐 영화 음악 칼럼니스트도 하시고 빨간 책방 진행도 하고 있으시고 그림 뭐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 점이 궁금하셨나 봐요. 이런 문장의 소리 DJ나 PD 활동이 빨간 책방에 흑임자로 활약하시는데 영향을 주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어떠세요? 질문하신 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네요, 진짜.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황정원 작가가 그분이 예. DJ일 때 제가 PD였거든요. 황정원 작가도 그 이후에 또 다른 곳에 팟캐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황정원 작가를 제가 발굴했죠. PD로서의 안목. 제가 키웠죠.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황정원 작가도 비슷한 대답을 했었는데 말을 하는 게 다른 쪽에 말을 하는 거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보수적인 측면도 있어서 글을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게 말을 하는 게 글 쓰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완전 다른 체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질문은 문장의 소리를 한 게 빨간 책방에 도움이 됐냐는 건데 그건 도움이 됐겠죠. 말을 하는 거니까. 말도 하다 보면 늡니다. 글처럼. 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네, 저 사실 제가 DJ일 때 맞아요. 출연하셨었잖아요. 게스트 나왔었죠. 그때부터 맞아요. 말 잘하셨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 네.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네, 제가 들어보고 왔죠. 아 그래요? 네. 저 그때 굉장히 떨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전 그래서. 네.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그럼요. 어떠세요? 전임 PD로서 네. 새로운 진행자의 제가 보기엔 지금 이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DJ는 훌륭한데 PD가 좀 문제예요. PD님을 소환해야겠는데. 김영주 네. 작가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네. 지금 수습하시는 건가요? 아니, 좋아합니다. 정말 훌륭한 시인이죠. 네. 훌륭하세요. 저를 발굴해 주셨어요. 그럼요. 네, 그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보람님 궁금증 해결되셨을 것 같으네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백남재님께서 글쎄요, 이미지가 더 강조되는 이 시대에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무엇이라고 작가님은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뭐 이런 질문들은 많이 받죠. 지금 아무도 소설을 읽지 않는 이 시대에 왜 소설을 쓰고 계신가요?부터 뭐 등등의 질문들이 있을 텐데 활자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수많은 스토리텔링 매체가 있는데 뭐 영화, 뭐 연극 등등이 있을 텐데 가장 사적인 매체가 사실은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쓴 글을 독자가 1대1로 딱 마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이런 매체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최근에 제가 영화 관련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2시간 동안 영화가 시작되고 끝나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동적으로 장면을 보여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끝이 나면 그냥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소설은 계속 페이지를 접게 만들고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줄을 긋게 만들고 몇 장이 나왔는지를 보게 되고 지루하면 그러는 어떤 액션들이 다른 어떤 매체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정말 인터랙티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무한한 어떤 매력 같은 게 있거든요. 소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매력이 없으면 제가 뭐 시나리오를 쓰고 있겠죠. 하지만 소설만이 할 수 있는 그 표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출산율 이러지만 그 TV가 보급된 이후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만큼 지금 뭐 소설을 읽는 독서 인구들이 줄어든 것도 다른 더 재밌는 장르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정말 다시
펴볼 수 있는 한 문장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두는 힘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현장 질문 한 분 더 받아볼까 하는데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카렐 차페크라던가 네. 뭐 옥타비아 버틀러 같은 좀 장르, 어떻게 보면 장르 쪽 소설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작가들 책을 읽었었을 때 제가 원래 좀 장르 문학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 같은 것들을 오롯하게 깨부숴준 작가들이거든요. 지금 한국 소설들을 보면 약간 장르적인 요소들과 약간 순문학적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준혁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리고 본인의 글쓰기에 있어서도 약간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해외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순문학과 장르 문학의 경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앞으로 당연히 이 경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소설들 보면 약간 좀 변화되고 있는 게 특히 유럽 쪽을 보면 아예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글쓰기도 있어요. 앞으로는 소설 혹은 문학이라는 그 범주가 더 넓어지거나 어쩌면 더 좁아지거나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장르를 넘나드는 글쓰기가 시도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리고 봤던 것들이 다 장르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탐정 소설 보기를 좋아하고 이블데드나 이런 식의 판타지 공포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설에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한 개인의 경험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다양한 장르가 제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제가 소설을 쓸 때도 주제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의 외피를 장르적으로 두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쓴 장편 소설도 탐정 이야기지만 탐정 이야기를 하면서도 탐정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장르의 외피만 가지고 와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처럼 다른 아마 많은 작가들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뭔가 섞이는 그런 문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청취자분들께서 더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소설가로 살아가는 일, 김중혁 작가님은 만족하시나요? 소설가의 삶을 추천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익명의 분이세요. 네. 어떠세요? 감당할 수 있으면 이만큼 좋은 직업이 없죠. 감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히 무엇보다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법니다. 뭘 하나 포기하셔야죠. 돈을 못 버는 대신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고 싶으신 분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의외로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등한시하고 잘 안 보기 때문에 의외로 확률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언까지.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지역, 하는 사람들이 네. 나중에 희귀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이 지역이 지금 약간의 블루오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들어오시면 요 기회에 들어오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진지하게 말하자면 소설을 쓸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두 개의 자아로 분리가 되는데 소설가 김중혁이 있고 그 외에 김중혁이 있는데 네. 소설가 김중혁을 보러 먹이기 위해서 다른 김중혁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에세이도 쓰고 뭐 다른 활동도 하고 왜냐하면 저한테는 소설가 김중혁이라는 이 자아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얘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자아들이 최대한 사회적으로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죠. 저는 이 소설가 김중혁이라는 자아가 다치지 않게 최대한 오랫동안 글을 쓰는 게 목표고 얘가 다른 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 소설을 쓰는 거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로서 앞으로 재미있게 살겠죠. 네. 네.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왜 얘기를 이 김중혁 작가하고 나누다 보니까 왜 문청들이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셨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 10년 후에 와가지고 그때 너 때문에 투설가가 됐는데 당신의 내 인생을- 등이론과 블루오션 그렇지. 이 이론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네가 배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네. 그들의 몫으로. 김중혁 작가님 이 무더위에 이 예술가의 집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관객분들과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문장의 소리 정말 좋은 방송이고 국내 유일의 정말 최고의 방송인데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 방송들 보고 있으면 뭐 최민석 작가, 맞아요. 뭐 김민정 시인 정말 주옥 같은 방송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블루오션입니다. 너무 책임감이 툭 떨어져요. 전임 PD로서 문장의 소리 곡전까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의 네. 소리. 네. 또 이 자리에서 뵙기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양의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이어집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멜로디와 이야기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드려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8월에 예술가의 집에서 나누고 있는 공개 방송. 오늘은 조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 차분한 분위기를 과연 이분이 깨주실 수 있을까, 어떨까, 뭐, 기대 반, 걱정 반, 믿어보고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개 방송에서 저희가 매달 한 번, 초대 손님 모시는데요. 오늘은 배우이자 싱어, 송라이터이신 박준면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아세요? 박준면 다 아세요? 어떤 설명이 가장 좋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저요? 네. 그냥 뭐 딱히 좋은 네임이 없어요. 배우이자 또 가수이자.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식상한데 네. 그냥 뭐 사람? 현재 백수 박준면. 백수, 네, 지금은 백수세요? 네,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잠시 쉬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사실 뭐 박준면 씨는 진짜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동네 친구, 그러니까 동네 언니로 같이 어떤 공간에서 같이 뭐 놀 때만 봐가지고 술 먹는 친구. 그렇게 네. 드라마에 많이 나오신 줄 사실 몰랐어요. 네, 찾아보셨어요 이제서? 네. 참 몇 년 이제서야 됐는데. 네. 찾아보고 진짜 드라마에 많이 나왔구나 하는 하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인터넷에서 또 어떤 설명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그 이 위키백과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참 설명을 어떻게 이런 설명을 이 사람의 대표로 해놓친, 뭐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혼에 대한 정보인데요. 2015년 5살 연하의 누구누구와 서울 용산구청에서 혼인신고했다. 혼인신고로 결혼식을 대체했다. 뭐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네, 있더라고요. 네, 화제였습니다. 예, 저희가 그- 결혼식을 안 하고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로 대체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사를 가고 해서 이제 같은 어떤 동네에서 놀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결혼을 한지도 저는 몰랐잖아요. 꺼져요. 와, 좋다. 되게 신선하다. 꺼져요. 이런 거. 꺼주세요, 제발. 원래 진- 이런 저 스타일이시거든요. 갑자기 술 먹다가 언니 16일 날 어디 좀 나올래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잠깐 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저는 한번 이 저희 문장의 소리가 뭐 이렇게 딱 제 시간에 불러가지고 하면 네. 편하셨겠지만 네. 분위기도 한번 보셔야죠. 근데 네. 뭐 이전의 분위기를 싹 다 뒤엎으시네요. 전혀 상관이 없네. 분위기를 느껴보실 필요가 없으셨네요. 네, 저 뭐, 예.
네. 저희 오늘 무슨 단어로 이야기를 나눌까 사전에 한번 얘기를 좀 제가 물어봤었는데 요새 언니는 어떤 생각들을 어떤 단어 마음속에 있어라고 했더니 일단 요리를 좀 배우고 싶다. 요리 그리고 힙합 했어요. 힙합에 요새 좀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듣는 쪽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아직 도장을 안 찍었는데 제가 이 방송 언제 돼요? 방송 언제 나가요? 방송 그거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만 아셔도 되죠. 뭐 근데 힙합의 민족이라는 프로에 나가게 돼가지고요. 그래 아나? 힙합의 민족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나만 몰라서 나는 오늘 힙합이라는 단어를 택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갑자기 힙합을 막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힙합이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미더머니 시즌 1부터 5까지 다 보고 총 50편을 막 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큰일 났네. 그러면 뭘 좀 지금 네? 잠깐 흉내를 좀 내실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큰일 안 돼요. 한번 아니 랩 아무것도 한번 없고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제 또 이따 또 저만의 또 노래가 있기 때문에 하기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급하게 금요일 날 랩 선생님한테 레슨도 받아야 되고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요즘 힙합이 좀 저의 큰 화두예요. 네. 힙합으로 할 걸 그랬다. 제가 힙합의 민족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저는 그거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힙합이 요새 많이들 좋아하시긴 하지만 이거 좀 우리가 뭐 제가 몰라서 예. 나눌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 요리를 택했는데 힙합을 택할 걸 그랬네. 뭐 그래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요리를 택했어요. 네. 요리를 배우고 싶으시다고 요새. 요리 배운 게 아니고요. 요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요리를 이렇게 정말 못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그래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옥수동 수제자를 보다가 또 아시나요? 근데 음식을 저렇게 정성스레 하다니 저는 정말 MSG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이거 정말 음식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기에 좀 감동받아가지고 그 심영수 선생님이 그 직접 제조해서 파시는 심영수 선생님표 요즘 뭐 향신즙이랄지 뭐 심영수 선생님의 뭐 국간장 여러 가지를 또 막 샀는데 정말 끝이에요. 하나만 넣으면 끝나요. 좋아서요. 그래서 그런 MSG의 가장 큰 지금은 그 혜택을 받고 계시군요. 그 넣으면 다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그런 거 말고 이제 무언가의 그런 힘을 빌지 않고 네. 천연 자연의 어떤 것들로 해서 맛을 내보고 싶은 지금 욕망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맛이 그냥, 없던데 그렇게 하면. 그냥 쭉 일단 요리에서는 그거는 빠지지 않고 이제 이용하는 걸로? 네, 그냥 MSG 꾸준히 하는데 이제 MSG의 끝은 심영수 선생님 향신즙과 향신장이더라. 이렇게 좀 약간 강하게 홍보해도 되는 거예요? 안 돼, 나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이실 분이 혼자서 흠모하는 요리 선생님.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것의 덕을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뭐 요리가 몇 가지 있으세요? 쉽게요. 된장찌개에 이렇게 된장 풀고 누가 줬는데 전라도 어디 욕쟁이 할머니가 파는 된장을 어디서 얻었는데 그거 넣고 그 심영수 선생님이 향신즙 그거 딱 넣고 그렇게 하면 약간 아쉽다 그러면 조개 다시다. 그러면 살짝만 딱 넣으면은 정말 끝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거의 모든 맛을 그 조미료들이 완성하네요. 네, 그렇게라도 일단 요리를 시작해야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MSG를 버릴 날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재미를 들려서. 네. 그러면 지금 요리를 또 잘하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그럼 뭐 어떤 요리를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시작을 아무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네. 그래서 요즘에 돌솥밥에 약간 꽂혀갖고 얼마 전에 또 장수 곱돌을 샀어요. 장수 곱돌이 뭐예요? 곱돌에다 밥을 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곱돌을 또 샀는데 정말 달라요. 예. 맛이 그 밥의 맛이. 오늘 약간 요리라는 단어를 택하고 박준면 씨랑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거 약간 무슨 프로그램에서 막 모든 걸 홍보하는 그런 느낌. 이러려고 아무 관계 없는데 물어보시니까. 여기서 지금 노래를 한 곡 청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저희가 같이 뭐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고 시간 보낼 때는 굉장히 유쾌하고 웃음이 막 뭐 지금 살짝 느끼셨겠지만 말도 재밌게 하시고 이런 스타일인데 음악은 대체로 완전히 어둡잖아요. 네, 좀 글쎄요, 좀 어둡다는 표현도 맞고요. 좀 슬프고 아니요, 좀 외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쓸쓸하고 뭐 이런 네네. 느낌이 좀 있죠. 어떤 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우매한 질문인데 네. 어떤 게 더 맞아요? 네? 더 어떤 게 더 자기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거 2014년에 앨범을 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 뭐랄까 좀 하여튼 감정의 끝에서 네, 제가 네. 쓴 곡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런 곡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감정의 끝에서 쓴 곡 하나 먼저 1집 앨범 네네. 아무도 없는 방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를 한 곡 들어볼게요. 어떤 곡?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던지 말던지라는 곡인데요. 오던지 말던지. 사실 네. 이거 들어보시면 웃을 노래는 아니에요. 아, 내가 너무 막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 노래 그냥 어떡하지? 노래를 일단 한번 네. 분위기를 한번 저희가 마음속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피아노 치시면서 해주실 거거든요. 박수로 한번. 무대 위에 혼자서 음악을 한다네. 그러나 이쯤에서 담배 한모 목소리가 근데 너무 좋다. 말할 때 목소리랑 다르신 것 같아요. 달라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 노래는 이렇게 서정적이고 뭔가 목소리 감미롭고 한데요. 네. 피아노를 혼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원래 배우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 피아노를 쳐야지 노래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고, 피아노는 그냥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쳤었는데 네, 그냥 조금씩 쳤는데요. 곡을 이제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술 먹다가 강산의 오빠, 그러니까 가수 강산의 형님께서 네. 노래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서 검사를 맡았는데 괜찮다, 음반 내봐라.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제 사비로 사비로 해서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네,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앨범 내고 처음 인터뷰했던 기자님과 지금 결혼하게 된 거고요. 네. 네, 그런 또 이 앨범 내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좋은 일이 결혼식도 많았어요.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바로 용산구청에서 혼인신고로 결혼식을 대체하고 지금 바로 행복한 시절로. 네네, 그때 이 앨범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예. 네. 네. 너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진짜 무슨 거의 콩깍지 씌듯이 만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가요? 막 이 남편한테 너무 맛있는 거 막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요, 계속? 그렇진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를 얻어 먹고 싶죠, 뭐. 네. 맛있는 거보다는 그냥 뭐랄까 좋은 저희 남편이랑 만난 지 3번 만에 결혼했거든요. 네네, 대박이죠. 완전 인생의 그러니까 만난 지 3번이니까 뭐 숫자로 치면 한 달 안에 모든 게 이루어졌었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뭐 모르겠어요. 저희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안 돼. 저희 남편이랑 저랑 좀 많이 닮았거든요. 남매 같다고. 네. 네, 이렇게 좀 좋은 인연을 만나니까 이렇게 좀 앞뒤 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이 그냥 확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나 너무 좋겠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뭘 또. 그 오늘 요리인데 사실 요리를 그러니까 보니까 잘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지금 아직 뭐 뭔가에 의존을 굉장히 하고 계신데 저도 사실 요리는 진짜 하고 싶은데 저는
미각이 좀 없어서 아. 사실 좀 맛을 잘 봐야 이게 맛있는 건지 알아서 요리를 잘할 텐데 저는 사실 다 맛있거든요. 다 맛있어서 근데 양양 씨 미각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기 그런 게 네. 제가 고수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고수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맛있다니까 못 먹는 게 없이 고수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뭐도 고수 잘 먹으면 미각이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온 제 판단이죠? 판단이에요. 제가 못 먹으니까 고수를 먹으면 이 사람은 고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거 완전 잘못된 판단이시고요. 그런가요? 네. 네. 미각은 좀 어떠세요? 미각? 미각은 정말 뛰어나죠.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어. 네, 그쵸. 그러면은 손맛은 사실 저는 손맛은 또 저는 일단 좀 요리를 못하게 된 게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미각 없죠. 미각 없고 손맛은 이제 좀 엄마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엄마의 손맛이 썩 좋지가 않아요. 엄마께 그렇게 막 맛있어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마 손맛을 나도 닮았을 테니까 손맛도 없고 이거 요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손맛은 어떠세요? 없어요. 그냥 먹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너무 잘하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저의 화두고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항상 뭔가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노래를 한 곡 청해 들을 텐데 오늘 준비해 오신 노래가 이제 그 본인 자작곡 발표하신 노래 아닌 퍼플레인 골라 오셨거든요. 팝송 들려주실 건데 퍼플레인을 이 노래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만약에 요리를 하나 옆에 곁들인다면 어떤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단호하시네. 그러면 퍼플레인 그러면 이거 한번 찾아주세요. 저는 그러면 준면 씨 노래 부를 때 이 노래 비랑 어울리니까 그리고 퍼플레인 보랏빛이니까요. 와인 한 잔 할게요. 와인이랑 뭐 먹을까요? 와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냥 노래 듣겠습니다. 아무 요리 없이. 그냥이라 이제 그 프린스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요. 네. 그냥 저 혼자 추모하는 그런 건데 마땅한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 이 그래서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조금만 끝까지는 못 부르고 조금만 부를게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뒤에가 영어가 어렵거든요. 네, 앞에 들어보겠습니다. 부분만, 네, 앞에 부분 위주로. 아니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것도 코믹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I never meant to cause you any sorrow. I never meant to cause you any pain. I only want one time to see you laughing. I only want to see you laughing in the purple rain, purple rain, purple rain. 아니 뒤에 퍼플레인 그 한 번은 더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화음 좀 뒤에- 하려 그랬는데. 네, 거기가 조금 영어가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그 노래 부르는 이 소리를 딱 듣는데 정말 마음이 좋아져서요. 마음을 정말 좋게 하는 목소리네요. 그래서 진짜 미소가 절로 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부러워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완전히 목소리로 마음 흔들고 말할 때는 개그감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 주시고 웃음소리로만으로도 즐거움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네. 뮤지컬 혹시 박주면 씨 뮤지컬 보신 적 있어요? 뮤지컬이 레미제라블이 처음이는 아니죠? 그 전에 네, 레미제라블 처음은 아닙니다. 네, 아니고 딴 거 많이 하셨죠. 네네. 그 뮤지컬을 많이 하시는데 뮤지컬 할 때 또 모습 거기는 이제 음악과 연기가 다 있으니까 이거 지금 따로따로가 합쳐진 또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언젠가 뮤지컬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네, 당분간은 안 할 거예요. 왜요? 뮤지컬판 재수 없어서요.
왜? 그 뭐 어디선가 팟캐스트도 이런 얘기 되잖아요. 네, 어디선가 그런 말씀 하셨던 거. 네, 요즘 네. 돌아가는 꼬라지가 마음에 아, 안 들어서 당분간은 생각이 없어요. 그랬구나. 돈을 많이 주면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니 다음 레미제라블 다음번에 혹시 또 하면 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시고. 네. 아 그렇구나. 네. 좀 아쉽네요. 그렇죠. 빨리 뮤지컬 개가 정리가 돼야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것도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힙합을 열심히 하려고. 힙합에 올인하려고 지금. 이제 또 힙합으로. 네. 근데 힙합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모자도 사실 평소 때 하고 다니시는 모습 오늘도 모자 쓰고 오셨는데 힙합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원래 패션 하시잖아요. 맨날 막 어떤 운동 트레이닝복 이렇게 입으시고 정말 기대됩니다. 네네. 그 방송도 보니까 다들 아시니까 나중에 준면 씨 나오실 때 꼭 한 번씩 챙겨보시고 오늘의 이 모습 아마 하면 랩하는 모습 딱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지 웃음 진짜. 함께 나오지 않을까. 큰일 났네. 생각합니다. 잘해야 되겠네. 네. 아무튼 우리 오늘 요리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요리 얘기를 한 건지 뭐 한 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를 해도 굉장히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매력 감사합니다. 네, 양양 씨, 저 사실 팟캐스트 두 번째 하는 건데요. 되게 멋있네요. 뜬금없는 그런 아니, 말씀. 술 먹는 모습만 보다가 또 이런 모습 보니까 좀 네, 다르네요. 저희가 항상 그런 자리에서만 만나고 맨날 술 먹는 날이 아니면 볼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네, 그렇죠. 멋있네요, 우리 양양 씨. 이런 이제 이런 멀쩡한 자리에서 네, 좀 많이 만나요. 그럽시다. 정신 있을 때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딱 제가 이거 하고 있을 때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좀 평소에 보던 우리의 그런 표정이 아닌 좀 약간 놀란 듯한 그렇죠.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네. 양양 씨. 불러줘서 고마워요. 예. 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웃긴 거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인물 그거에서 지금 인물 소개 이미 다 끝난 건데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2009년 우체국 예금보험 공익사업 홍보대사. 아우 참. 그런 것도 그런 걸 왜 또 뒤져가지고. 아니 딱 그냥 바로 나오던데요. 그냥 예.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또 이제 곧 10월, 11월에 드라마 나오실 거죠. 10월에 뭐 드라마 신사임당 1년 동안 찍었는데요. 뭐 굉장히 완전히 무슨 이영애 씨의 친구, 이영애 완전 씨 친구로 절친으로 나오는데 나오신다고? 그냥 한 번씩 나와요.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고 그냥 잘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나오면 그냥 박준면 씨 나왔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드라마도 너무 기대하고 있겠고 그렇다면 지금 일단 힙합과 네. 백수로서 약간 뭐 이제 방송 그거는 촬영은 다 끝난 거니까 네. 그건 그냥 방송을 보시면서 네. 요리하시면서 네. 뭐 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이제 올 가을은 힙합과 보내겠습니다. 힙합과 네. 그럼 사실 저희가 문학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문학을 사랑하시는 문학 사랑하시는 분들 들으시고 이렇게 네. 와 계신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냥 오로지 힙합? 아니요. 굉장히 문학 방송이었군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정말 아무 정보 없이 다음 주 화요일 날 16일에 오라 그래서 와가지고 사실 그렇게 정보를 안 드렸었나? 너무 안 줬어. 죄송해요. 네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되게 지적인 프로였더라고요. 제가 너무 망쳤네. 아이고,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저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지적인 모습 보았어요. 아니 약속 시간에 오기로 해놓고 이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안 와요? 지금 올 시간 됐는데 했더니 책방 가서 책을 하나 사왔다고 지금 남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은 어떻게 다 읽으셨어요? 저는 그때 사신 책 보고 책 굉장히 좋아 보여서 그 책 저는 사서 읽고 있거든요. 여행자의 진짜? 책이라는 책. 그 너무 책 정말 사셨잖아요. 읽으셨어요? 예, 조금 보다가 좀 다른 책 푸켄 잡지가 갑자기 너무 재밌어서 넘어가. 네. 예. 그렇군요. 네, 함께 우리 좋은 책도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네. 그렇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그리고 오늘 관객분들께 뭐 인사.
네, 오늘 정말 휴가 다 갔다 오셨습니까? 하여튼 뭐 휴가철이고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사실 오늘 비가 너무 그리워서 비 노래 2개를 갖고 왔어요. 비가 막 내렸으면 좋겠고 시원하게 막 소나기가 막 왔으면 좋겠어요. 예, 막 기부제를 드려야 되나? 예, 아무튼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언제 방송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찾아서 들을게요. 정말 정보를 너무 안 줬어요, 양양 씨가.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정보 나중에 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큰 웃음. 저희에게 저희 이렇게 활짝 웃은 거 사실 굉장히 처음이지 싶은데 네, 큰 웃음 주신 박주면 씨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리에 대해서 요리를 잘 하시는지 아니면 좋아하시는지 하실 마음은 있으신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뭐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요리란 것을 정성스럽게 한 그릇 만들어서 차려서 먹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요리하는 시간 속에서 맛있는 단어 그리고 맛있는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유달리 길고 무더웠던 여름 다들 무사히 건너고 있으신가요? 다음 달 공개 방송을 할 즈음엔 선선한 바람이 불겠다 생각하니 이 뜨거운 여름이 아쉽기도 합니다. 한 계절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